네, 안녕하세요. 와니와니 하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세아 베스틸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,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아 베스틸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이평선 타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때도 이제 21선을 좀 이탈되는 것만 좀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평선 타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지금 철강 업종에 대한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. 그 세아베스도 특수강 쪽인데 이제 얘네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저번에도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 글로벌 해상풍력 특수강 시장 공략 박차 요런 얘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글로벌 해상풍력향 특수강이 있는데 저는 해상풍력을 좀 많이 강조드렸던 것 같아요. CS 윈도도 말씀드렸고, 유니슨과 두산중공업, 물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, 그 친구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, 뭐 워낙 길게 하다 보니까, 조금 이제 많이 올랐다가 좀 또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뭐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죠. 계속 오르는 종목은 없으니까. 근데 이제 보시면은 세아베스트리 친환경 흐름에 따른 요 특수강 이제 나아갈 거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그 해상풍력 쪽에 대한 기대감은 전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.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48조 8.3기가와트짜리가 지금 이 조단위 산업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12기가와트예요. 그리고 뭐 30년에서 40년 기준으로 친다면 일본이 43기가와트 정도가 돼요. 그리고 뭐 유럽도 한 30 정도 될 거고, 그러니까 굉장히 높습니다. 이 수치가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되는 건데 지금 전 세계가 약 25기가와트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1기가와트도 안 돼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커지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거에 이제 그 들어간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은 글로벌 해상풍력의 수요가 급증하는 이제 추세인 만큼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매우 밝다라는 부분이 있고요. 지금 일단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미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이 신규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격 스프레드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나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당 이 배당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. 이 배당 관련된 부분인데 자, 이 시가 배당률이 좀 있죠. 1.91인데 사실 요거 이제 세아베스티를 좀 이제 다트로 좀 보면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는 건 좋은 거예요. 좋은 거고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이 지금 그렇게 여유롭게 뭔가 할 상황은 아니에요, 사실은. 실적적으로 보면은 여유롭게 할 상황은 아닌데, 지금 보시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으로 전방산업 위축, 원래 그전엔 나쁘지 않았죠. 그전에 나쁘지가 않았는데, 그래서 이런 유형자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, 그 다음에 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, 뭐 좀 그 이 부분을 좀 세게 그냥 매겼죠. 매겨가지고 보다 더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유롭게 뭐 배당을 하고 그럴 라인은 아니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당을 해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제가 봤을 땐 좀 주주 환원 정책 쪽으로 좀 강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배당이라는 거를 어쨌든 해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더 좋아지게 되죠, 당연히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배당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좋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런 이슈가 좀 있는데 문제는 요거가 좀 있어요. 요게 이제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요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가 나온 지 며칠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가는 올라가고 있기는 하죠.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쓸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나중에 좀 지금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조금 더 뭐 이 좀 부정적인 흐름으로 갈 때는 굉장히 조금 좀 이게 피곤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해보자. 어차피 이 종목을 우리는 20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할 거예요. 20선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20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할 거라서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.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20선을 깨지 않으면 계속 보는 걸로
좀 두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20선이 이탈이 되면 저는 일단 수익 실현 한번 해주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요거 깨지면은 물론 이렇게 아랫거리로 깨져가지고 요럴 때 좀 털릴 수는 있어요. 근데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런 건 이제 선택을 하세요. 근데 저는 20선을 이렇게 우상향하고 정비열 나오는 것들이 20선 깨지면 이제 많이 눌릴 수가 있잖아요. 많이 눌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, 사실 그리고 20선 라인이 여기 이제 그 전 꼭지 쪽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은 일단 밑으로 한 번은 내려간다라는 얘기니까 요 부분을 조금 잘 최소한의 그 우리가 지켜볼 때 보더라도 뭐 11선 이탈하고 이런 것도 뭐 사실 11선으로 끊어도 돼요. 끊어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좀 넓게 봐서 21선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근데 원래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거는 뭐 11선 대응도 뭐 틀린 거는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너무 급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이제 요 아랫라인부터 우리 잡으신 요런 분들은 이 처음부터 우리 잡아봤으니까 여기서 잡으신 분들이랑 상관은 없지만 윗라인에서 이제 뒤늦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 라인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조심을 해보자 라는 부분이고, 일단 주가가 꽤 올라왔어요. 꽤 올라왔고,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요쪽 라인에서 일단 여기 박스권으로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익절 라인을 일단 1차 익절 라인은 좀 왔어요.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목표가에 좀 달성하면은 일정 부분에 대한 비중을 좀 덜어내고 끌고 가는 게 좋아요. 비중을 물론 끝까지 긁고 가서 모든 걸 다 먹으면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주가가 또 조정이 나왔을 때 또 상대적 박탈감이 좀 세게 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분할 매도를 좀 해주고 나머지 물량 들고 가다가 이 박스권 다시 하단 라인 뚫고 떨어지면은 그때 그냥 전량 까고 다른 종목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바로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일단 21선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부분들. 일단은 뭐 이 미래 산업 전망은 굉장히 좋죠. 왜냐면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.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. 이게 예전에 더 높았죠. 뭐 한 이 7만원짜리였던 종목이 지금 이제 5천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월봉상 아직 역별이고 이제야 단기 월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중장기로 쏘는 그런 라인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게 좀 강하게 터지면은 뭐 이런 라인도 충분히 가능은 하죠. 가능은 하는데 여기가 일단 저항이 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. 왜? 월봉상으로도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다가 또 지지해주다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, 그쵸?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가 일단 여기도 매물이 조금 적지 않거든요. 그리고 여기 깨지면 또 윗라인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박스 라인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물량을 좀 잘 소화하느냐가 또 중요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목표가에서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좀 줄여 놓는 게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, 일단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거는 요 60분 봉상 정배열이 유지가 돼야 돼요. 그리고 60분 봉상 지금 120선인데 이 회색선을 120선이 이게 21선 똑같거든요. 보시면은 딱 이때가 여기 보세요. 딱 여기 살짝 깼을 때죠. 요때가 바로 요때거든요. 요때예요. 그래서 분봉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. 분봉으로 보시는 거. 요거는 딱 60분만 한번 딱 깨졌기 때문에 요런 거에서는 잘 털리지 않으실 겁니다. 만약에 뭐 여기까지 내려왔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좀 괜찮아요.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때 이제 박스권 여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 지지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깨졌다고 그 기계적으로 하시면은 뭐 크게 막 이탈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다만 이렇게 이제 잠깐 뭐 1시간 정도 이탈됐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그런 부분에서 사실 놓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는 뭐 따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건 또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고,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 요 회색선 깨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일단 회색선을 좀 기준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, 흐름 자체 뭐 나쁘지 않습니다. 흐름 자체 나쁘지가 않고, 전거래에도 좀 쏟았었는데 사실 시장만 좋았으면은 아마 더 갔을 거예요. 그리고 철강 쪽이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. 계속적으로 제가 철강 쪽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구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뭐 고려아연부터 시작해서 고려아연, 뭐 풍산,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창, 뭐 요런 애들 보면 다 되게 잘 갔잖아요. 요런 애들도 마찬가지고, 현대제철 요런 애들도 뭐 나쁘지 않죠. 지금 눌림목에서 이 지지만 나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나올 수가 있고, 일단 포스코 강판, 포스코 보면 포스코 강판도 보셔야 되죠. 포스코 강판 날라갔고 아예 날라갔죠. 그러니까 요런 것들
충분히 이쪽이 좀 시세가 나오고 있고 또 중소형 철강주들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. 아무래도 대형보단 당연히 중소형 쪽이 더 탄력성이 원래 높은 게 정상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나쁘지가 않아요.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그렇지만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기대감들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21선 대응으로 지금 상태에서 끌고 가시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세아베스틸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